국무총리 시절 사안까지 들먹이며 김민석 후보를 향해 비열한 공격을 퍼붓는 정청래 후보의 무책임한 행태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고서도 실력으로 증명하긴커녕 오직 남탓과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천하에 드러난 거죠.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찢어놓는 허황된 정치공학 세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마땅하며 진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젖힐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승리로 일단 규정을 하자. 저거를 설사 전 100번 양보해서 좋아. 당정청이 합의해서 승리했다 패배했다 메시지를 모았다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모았잖아요? 민주당 문 닫아야 됩니다. 맞아. 그 정도 정신머리로 그러지. 무슨 정치를 한다고. 아무튼 저 부분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유일하게 목청을 높였던. 약간 화냈던.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걸 왜 꼽았냐면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시사방송도 보면 대부분 네. 당정청 승리 문제나 ETF 레버리지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꼽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와닿았냐면 한마디로 해서 여당 대표의 정파를 떠나서 역량, 실력의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됐어요. 제가 네. 정치인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당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청래 후보가 입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겠다. 그 시그니처 저희 장면 하나 몇 개 네. 그 2개 꼽아왔어요. 근데 당정청 논의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승리냐 패배냐. 네. 전 사실 이 논쟁도 조금 웃겨. 전화했냐? 아니 그거를 당정청이 승리라면 승리가 됩니까? 일반 국민들 그럼 프랭카드 붙이고 다니게 하시더라. 형, 우리 셋이 방송독에 이긴 거야? 오늘 멤버십 우리가 이긴 거야? 내가 해줄게. 국민의힘 해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봤다. 해버렸어잉. 못 해보냐? 못 해보냐? 누구들은 못 해보냐? 나는 해봤다. 아니 이제 국민의힘 뭐 다음에 해볼랍니다. 아니야. 예, 서울시장 못 해보냐?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정청래 후보님. 그럼 그거 된 건가? 네, 아니지. 얼마나 저런다나. 아니 근데 당장에 쇼츠 하나 보고 있어. 쇼츠. 그렇죠. 예. 6월 4일 날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고요.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승리로 일단 규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승리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며칠 있다 기자간담회 나오셔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승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도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쓴다면 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배신이 의리 이런 얘기를 말만 하면 다 그냥 여기 대통령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자, 화내지 마시고요. 질문. 아니, 화가 아니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예,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시그니처였어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상 그러면 압승을 했다면 왜 국민의힘 대표가 아직도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압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장동혁이 나 완벽하게 지지 않았어 하고 자리 지키고 있는 서울시장을 거예요. 뺏겼기 때문에. 만약에 맞아요. 서울시장 이겼으면 공급 대책이 달라졌을 거예요. 네. 왜 서울시장이랑 같이 해갖고 싹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또 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는데 왜 본인이 그럼 평택을은 공천을 안 했어야 했다고 얘기를 해? 합당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 진짜 이러면 안 하려고 했지만 아니 부산 북갑에서 초반에 정청래 후보가 오빠 해가지고 그렇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하정우 후보 내려가자마자 이제 정치 초보인데 완전히 마트에 간 거 아니야. 초장에 돌불이 걸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좀 아무리 진짜 김민석 후보 말이 맞아. 누가 그걸 규정을 한 거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좀.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과 이인재 얘기하면서 본인이 노무현이 그 이 공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억지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 지금 총선으로 그 비율 환산해서 하면 150석 간당간당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다음 총선 그렇게 돼도 돼요? 안 되잖아. 다음번에도 개혁동력 마무리까지 되고 대선 정권 재창출하려면 170석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200석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면은 지금 이 승리를 150석으로 환산할 때 150석이 승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 200석 가져와야죠. 아니 이거를 지선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네. 어렵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부산을 뺏겼어. 그리고 서울시장 이겼어. 그러면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평가가 서울이 이겼는데 왜 이기긴 나한테 했지. 어려웠다. 근데 서울시장을 이미 패배했다는 거에서 게임이 끝났고
저거를 설사 전 100번 양보해서 좋아 당정청이 합의해서 승리했다 패배했다 메시지를 모았다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모았잖아요. 민주당 문 닫아야 됩니다. 맞아. 네. 그 정도 정도 정신머리로 그러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맞아, 진짜 맞아. 그러면은 아예 다 싹 물갈이해야 돼요. 맞아요. 당도 청도 다 물갈이. 왜냐면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대통령 3일 동안 잠 못 잤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이제 패배라고 말하기는 너무 자존심 그렇죠. 상해서 그럴 수 우리가 있죠. 실패라고 얘기했잖아. 참 좋은 단어였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정도. 적어도 이건 승리는 아니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당할 수 있는 그럼. 거고. 아무튼 저 부분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 1시간 반 정도 토론에서 유일하게 목청을 높였던. 약간 화냈던. 네. 그리고 두 번째 쇼츠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는 네. 사람들 기억 못해 NDC라고 탄소 중립 있잖아요. 네, 그 네, 부분 네.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아, 그랬어? 한번 보시죠. 송영길 맞아, 맞아. 후보랑 수치 물어보고. 네, 수치 물어보는 거. 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NDC라고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우리가 40%로 줄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2050년까지 이제 탄소 프리 이 사회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문재인 정부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후보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8년 기준인데요. 그때 우리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고 NDC 목표 40% 감축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하고 우리가 고위당정 할 때 NDC 문제를 가지고 네. 사실은 김민석 총리하고 지금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둘이 손잡고 네. 이 부분을 돌파해냈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박지혜원 등이 주장했던 바를 네. 실제로 저희가 관철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밀어붙여서 그걸 성과를 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걸 왜 꼽았냐면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시사 방송도 보면 대부분 네. 그 당정청 승리 문제나 네. 뭐 ETF 레버리지 문제나 뭐 부동산 그렇죠. 문제를 꼽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와닿았냐면 그 한마디로 해서 여당 대표의 정파를 떠나서 역량, 실력의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정파도 있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럼. 그래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든 이런 어떤 메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보안사건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당정 일체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랬냐면 물론 송영길 후보는 질문하는 입장이니까 준비해왔겠죠. 네, 모든 수치를 NDC 뭐 그렇지. 이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하는 건데 네. 폭염이 있고 지금 뜬금없이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밑밥을 깔았잖아요. 네, 최근에 폭염 때문에 이 난리니까 네. 이게 국가적 이제 감축 목표가 2030년에 NDC 40% 네. 그리고 이제 2005 이제 탄소 프리 네. 여기까지 가니까 숫자를 제대로 외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정청래 후보가 말하는 게 우리 문재인 때도 억죽해왔다. 그 정치 용어 있죠. 그렇지. 사실 이거는 정책 파트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기후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고 나는 내 당대표 때는 어떻게 체크했다. 네. 이 정도는 짚어줘야 되는데 아니 뭐 우리 박지혜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하고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그냥 슬쩍 끼워넣어 윤석열 팬다고 윤석열 때 후퇴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후퇴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때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정치인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당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청래 후보가 나는 입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 많은 인물들을 길러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는 인물들은 갑자기 어느 날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영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제가 단체장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증거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조그만한 구에 구청장을 하더라도요. 복지, 문화, 그쵸. 예술, 체육, 교육 이게 한 번이라도 이걸 안다로 볼 수가 없어요. 맞네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원까지 같이 지적 민원을 청취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수치는 좀 모를지언정 대안의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흐름이 어떻고 또 이게 자치단체들이 다른 해외 단체들하고도 자매 결혼도 맺고 이런 것들을 속에서 다 이게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국회의원만 4번 했어.
그거 상임위 해가지고는요 법안만도 정책만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광역 단체장을 해봤고 또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각을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게 모르면 바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알아야 후릴 수가 있어. 아, 직업 공무원들 장난 네. 아닙니다. 그렇기 밑에 때문에 간부고 이게 끌어내고. 경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건 세상에 그래도 여당에 나는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비교적 우리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을 했어야 됐고 공급을 대책을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게 풀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나와야 금융 대책 되거든요. 나와야죠. 근데 이 세제 개편은 그냥 정상화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방어막을 쳐주는 게 저는 그거야말로 지금 현재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지금 노무현 찾고 적통 찾고 그런 게 지금 대통령 도와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시민한테는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본인이 경제 공부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그렇죠. 간다고. 그렇죠. 아니 본인들 레벨 있는 정치인이니까 전문가들 만나갖고 좀 좋은 정보 들을 수 있잖아요. 고급 정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난 1년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사실 1년 동안 그 민주당이 의제 설정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보안사 사건 1인 1표 빼고? 사실 뭐 교복과까지 대통령이 지적해갖고 막 바꾸고 그 디테일한 거 하는 거는 사실은 각 지역구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의원들이 했어야 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것들은 당이 들고 나와서 공약한 다음에 당의 성과로 이 정치에 참여하면 이렇게 일상이 바뀝니다를 당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거 거대 의제예요. 당대표쯤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적어도 잘 전문가는 아니어도 여기 이쪽에 전문가인 싱크탱크를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있었던 1년 동안 이 정도는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했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전임 대표인데 그거요? 예전에 제가 윤석열 한번 까고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리백 사태 참사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대형 스피커에 종속돼서 정치 공학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점령당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예요. 실력 없고 그냥 공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그냥 뽑혔던 그거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은 꼭 드려야 되는 게 6시간 전에 한동훈 의원이 네. 뭐라고 페이스북에 남겼냐면 민주당이 보안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꺼내면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 아니 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이인재 얘기할 때 지금 본인을 등치시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봉으로 나서야죠. 제가 진짜 화나는 점은 뭐냐면 심지어 한동훈 의원도 저랑 강수영 변호사 의견서 썼잖아요. 토론하자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까일 거 알죠. 아는데도 그렇게 연락 온 거야. 우리는 그래도 너네 품는다. 우리는 제스 처했다. 네가 깐 거다. 라는 걸 그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불렀잖아요. 사실 이걸 누가 했었냐면 민주당이 했어야지. 맞아요. 민주당이 그래.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비판하는 우리 쪽 패널들 다 불러. 그래갖고 공식석상에서 우리를 압도했어야지 사실 의원들이. 그렇지. 구승아 너가 아직 촉법이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서 내가 그 현장에서 봤던 것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이거는 이런 큰 그림이 있었네요. 제가 지는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수긍해요. 예, 그렇습니까라고 수긍하는 모습이 법통 과정에 나왔어야 되고 피해자들 불러갖고 피해자들이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뭐 커피를 쏟아도 맞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피해자들에게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 컨텐츠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신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왜 안 부른지 알아요? 정구수한테 못 외울 것 같았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부른 거야. 못 해봐. 아니 의총 때도 보면 설명회였어. 그게 뭔 토론회야.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도 진짜 탈탈 털렸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의원들 앉혀놓고 의원들이 사실 우리를 압도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 의원까지 이렇게 지금 설치도로 그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북구에서 배지 달아주고 이제 와갖고는 포션 넓히게 누가 해주고 있냐고. 그래. 사실.
마지막으로 방금 이게 네. 페이스북에 정청래 후보가 올라왔어요. 뭐라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네.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됩니다.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그때 당 대표가 누구예요? 레버리지. 아니 당 정청이라며. 아니 나 아까 그 말하다 그냥 말았는데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총리 때 레버리지 요거 단일봉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그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당신은 당대표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이 당대표 또 되면 또 총리가 잘못하면 또 당하겠네? 그런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실제로 여기까지 말 안 하는데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당정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양비론 삼비론 같지만 이거 정부 여당이 다 잘못한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나 중도 쪽에서 드글드글 끌어서 야 이놈들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들이 미쳤네 하면서 지금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 정청래 후보 정책위장 한정희 정책위장 쥐고 있는 당대표 아닙니까? 네. 당에서 요청 오면 당정청 열린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중동 사태 TF 바로 만들어졌었어요. 경제 대응 TF 바로 만들어져요. 네. 정책위장 발로 당대표로 직권으로 TF를 자주 만들거든요. 네. 민주당 도대체 뭐 했는데 그러면? 뭐였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잘못했지만 이게 당이나 청으로 그냥 정청으로 몰아가서 그냥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형님 말처럼 그렇게 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리고 지금 근데 제가 볼 땐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그거 말고는 그냥 성적표가 27%야 입법 선정률 27%에 오빠랑 그냥 박제된 게 있어서. 나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네. 금융위원장, 뭐 해당 관련 장관이랑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차라리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능력이 없으면 빨리 좋은 사람 찾자라고 하서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아니 자기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는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오히려 큰 정치인이면 당시 당대표로서 사과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다시 당대표가 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여기에 대한 TF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을지 네. 제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사실 정답이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저거 출시하고 나서 네. 벌써 출시할 때도 말이 많았고 네. 그럼 당에서 그때는 지선 그 공식 선거운동 훨씬 전이었거든요. 네.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맨날 뭐 그때 오른다고 좋아했잖아. 그리고 예, 그리고 여러분 주가 누가 올렸습니까? 이거 선전하고 다니고 본인이 이걸 감지해낼 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동 책임이에요. 그때 코스피 5천인가 6천인가 돌파한 날도 뭐 좀 사고 치지 않았나? 합당 던졌죠. 그랬죠. 네, 합당 얘기하고. 아이.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네.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장동혁 얘기하면 내가 이해된다 솔직히. 그렇지, 야, 그럴 수 있지. 민주당 당청 이 모질이더라. 너 도대체 뭐하냐?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 인정을 안 하니까 뭐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가 이겼다라는 거를 당정청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는 지방선거 우리가 사실상 승리했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랬는데 어제 TV 토론 나와가지고는 내가 언제 정부 얘기를 했냐. 당청만 얘기했다. 그런데 바로 또 파면해가지고 지난번 토론회 때 당정청이 합의해가지고 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한 2, 3일만 버티면은 내가 당대표 될 수 있으니까 아면 몰수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자. 이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을 개혁한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본인들의 제대로 된 보도, 평론, 평가 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최민희 의원의 후보의 보좌진이 막 오마이TV 막 이렇게 취재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의 첫 일성이 뭐예요? 자업자득이래요. 자기도 오마이TV랑 인터뷰 안 하겠대요. 오마이TV 이번 당 대표 경선에 손 떼라 이렇게 이제 지금 또 성명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조선일보랑 같은 취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냥 가서 전당대회장에 가서 그냥 촬영하고 그거는 언론의 기본적인 자유잖아요. 그 미운 사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열심히 또 찍고 하는 게 그럼요. 언론 자유지. 그걸 막아요. 그거를 또 자업자득이라고 하고 그거를 최민희 의원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만약 정청래,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그러한 언론사들 가만두겠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 최고위원들이 이게 민주당의 가치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당위로 보면 지금 7대3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45대 44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놀라가지고 이 방송을 지금 긴급하게 목요일 저녁 8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정말.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 정말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투표 안 하면은요. 정말 집권 세력 자체가 국정 운영 불가능해질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도 하나 질문해 볼게요. 김민석 후보의 경쟁력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미 내란 상황을 극복했고 초대 국무총리였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사람이잖아요. 또 민주당으로 18년 동안 야인 생활하다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2002년도 거를 가져와서 24년 지난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 이슈를 던지는데 이게 어떻게 먹히냐고요. 강성 지지층에는 먹히는 거죠. 그냥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먹힌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계속 세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마음에 안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김민석 찍어줘야 되겠지. 근데 김민석 이긴다고 하네. 그렇게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굳이 내가 뭐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아니 그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를 해야 됩니까? 김민석의 과거 그것도 24년 전에 그걸 가지고 소환해서 논쟁하는 그것을 가지고 선택할 거예요. 그것도 다 극복이 됐다 또는 해명이 되었다 사과도 수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당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은 그 북구갑에서 50%가 넘었어요. 득표율이. 근데 민주당 하정우 대통령이 밀어주고 전재수 시장 후보가 막 가가지고 계속 첫날 마지막 날 같이 유세하고 우리 하정우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득표율이 한 42%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0% 정도가 나는 전재수는 좋은데 하정우는 아예 아닌 것 같아. 뭐 굳이 내가 뭐 찍나?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 너무 좋아. 이재명 대통령 도와줘야지 하는데 김민석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18년 동안 밖에 있었잖아. 우리랑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뒤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정책내 픽 때문에 대통령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그 출마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를 해버렸던 거죠.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지금 안 보인다니까요. 이슈 주도할 만한 것들이 없었고 그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난 TV토론 유세 과정 중에서 김민석 후보가 어떤 화두를 던져가지고 그 화두가 정청래, 송영길 세게 붙은 그런 화두가 있었습니까? 그냥 지금 유세장이라든지 TV토론회에서 화제가 되는 건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 잘 팬 거 왜 나오려고 그랬냐고 왜 이제 우리가 할 텐데 당신 왜 못했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냐고 나오지 말라고 당신 뭐 국정과제 1호 알아 몰라 이렇게 정청래 후보 공격하는 거 그것만 화제가 되고 우리가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이제 걸물의 정치인이 이번에 어쨌든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의 성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김민석 후보 쪽으로 전략 투표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다 하자. 호남에서 전략 투표해가지고 표자를 확 내준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할 이유가 없어. 윤석열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는 이 중차대한 윤석열 무너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에는 왜 열기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하다. 그래도 뭐 우리 정권인데 뭐 향후 2030년까지 앞으로 4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민주당 정권인데 뭐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야당 보면 뭐 장동영 있으니까 우리가 총선 이기겠네. 뭐 장동영 저 사람 뭐 저렇게 버티고 있고 해계망치까지 타는데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안이함 그게 보여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100의 사람을 놓고 진짜 정청래가 좋다는 것과 나는 비명이나 반명이야.
나는 비김민석이나 반김민석이야. 요 비율 한번 나눠주세요. 진짜 좀 묻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은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했던 건.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저 사람이 당대표 깜이나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대통령 깜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10%가 될까요? 찍어주는 사람조차도. 네, 나 정말 나 정청래 못 살겠어. 막 와 정청래 화이팅. 야 정청래 진짜 민주당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10%가 될까? 그냥 비명, 반명의 대표주자 90점. 민주당의 뭐 노사모도 했다고 그러고 뭐 대통령 지키려고 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유 그래 그냥 뭐 우리 그냥 이재명, 김민석보다는 우리 정청래를 도와주는 게 우리 민주당의 가치 철학을 우리가 원칙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로 며칠 전까지는 야 쓸데없이 너희들 공포감 조성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실 때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좀 높아짐해서 미리 좀 이렇게 좀 예고를 해놓자 좀 경고성 좀 이런 긴장감을 가지자 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는 그 경고성 긴장감이 아니라 실제 긴장이다. 진짜요. 실제 긴장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고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 위기감 네. 가지시고요. 주위에 김민석 후보 그리고 팀 김민석 최고위원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 주변에 전화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독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감 갖고. 예, 이번 주는 슈퍼웨이크입니다. 어제 호남 그리고 오늘 수도권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은 초접전 구도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마지막 4차 TV 토론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난타전이 될 수 있다 예상이 많았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 예, 봤습니다. 예, 맥 소장님 일단 토론의 맥을 짚어주세요. 4차 토론의 맥은? 이 마지막 토론회가 사실상 네. 가장 여당 전당대회다운 괜찮았어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1, 2차 토론회 1차 토론회 좀 밋밋했고요. 맞아요. 1차 토론회는 선을 넘었고요. 아. 3차 토론회는 그래도 각을 세우면서도 조금 뭐 의도하든 안 했든 간에 예. 뭐 구성한 작가가 예. 그렇게 질문을 뭐 했기 때문에 예. 뭐 서로 간에 웃으면서 칭찬도 하고 또 돌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 뭔가 좀 재미와 묘미를 보여줬던 그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3차 토론에는 투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2차 토론에서 대다수 뭐 어떤 결정을 했다? 결정들이 됐고 사실 TV 토론회가 그렇게 표에 큰 영향은 없어요. 예. 그 지지하는 진영들 세력들만 이 사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이 정도만 주는 게 이제 TV 토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합동연설회가 15, 16이 남았는데 그것도 표 영향이 없어요.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기형적이에요 사실. 많이 기형적이에요. 예. 그래서 8일날, 9일날까지 저는 각 후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나 예. 선을 넘는 행위들은 끝났고 표 영향도 없다. 그래서 저는 3차 토론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전당대회다운 토론회를 마무리돼서 그나마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 예. 오늘 SBS에서 했었는데 김정일 최고도 저는 그 시간에 MBC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못 보셨구나. 그래서 예. 뭐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클립. 봤는데 예. 뭐 열심히 많이 싸우셨더라고요. 뭐 조금 이따 뭐 얘기들 하시겠지만 그거 나 그냥 그 방송 안 나고 그거 볼 거 그랬나 봐.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덕담담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꿀잼이었어요. 그렇다며요. 네. 김희정님 어떤 진지 장면이죠? 그러지.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예. 질문 자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칭찬하기도 있었고 예. 또 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는 만찬에 사람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부인 데려간다고 그랬다며. 정청래 후보는 아내, 송영길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정말 고생했으니까 대통령님을 못 받았으니까 한번 가서 용의 좀 경제 좀 해줘라 하면서 데려간다. 김민석 후보는 저는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뭐 누가 됐든 만약에 본인 잘하죠. 대표 거짓말이라니 아니,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마음이 예. 이렇게 삐뚤어지셨어요. 아이고. 굉장히 훈훈하고 좋았어요. 뭐 진실을 얘기해야지 뭘. 다들 진실을 얘기했어요. 한 사람만 데려간다는데 뭘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겠어요. 요즘 아이고. 국민의힘 상황이 예. 안 우리 좋아서? 김종육 최고를 예. 삐뚤어지게 만든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요즘 마음이 많이 펴 있는 장 소장님은 오늘 토론회 50호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50호? 국정과제 50호. 아 50호 예.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50호 모르잖아요. 이거 뭐냐면 대답해봐. 1호 과제를 아유, 정청래 후보가 잘 아니 못했더니 제가 그 얘기 하루던 참이었어요. 예,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한테 50호 뭐예요? 물어봤더니 네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지금 보고 가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하는 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 수백개.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국정과제 1호 때문에 엄청 긁혔구나. 네, 맞아요. 엄청 긁혔구나. 네. 물어본 송영길 후보조차도 당황했잖아요. 네. 진짜 모르고 있어서 놀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황해서 이제 다른 얘기 막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작심하고 퀴즈를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 50호는 서로. 뭐야? 그러니까 아. 50호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고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말 돌리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1호도 모르면서 무슨 50호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예. 덧붙인 말 때문에 제가 빵 터졌어요. 예. 부끄럽죠. 맞아요. 부끄럽죠. 아. 라고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예. 안 부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제일 흥미로웠어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예. 나중에 이제 칭찬 한번 해보라고 아, 그랬잖아요. 칭찬해 보라고. 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한테는 이게 쌓인 게 많았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로로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원로. 당시 원로.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가 나이스에 원로요. 원로 나 뭐 원로라고. 2살 차이인데 원로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예. 헌정회로 최다선 원로니까 막 예. 저도 당 이렇게 하라고 막.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예. 정청래 후보가 예. 송영길 후보 칭찬하는데 원로 정치인으로 남으라는 거야. 근데 뒷방 늙으냐는 소리잖아요. 그냥 헌정에 가라는 소리인데 그, 상인고문이잖아. 네, 상인고문도 지켜주지도 않았어요. 상인고문 복귀해서. 근데 일단 그거는 먹이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 국정과제 50호 물어본 건 예. 긁히기도 했지만 그건 예. 누워서 침뱉기예요. 아. 안 좋은 이슈를 다시 끌어냈잖아. 아. 본인 국정과제 1호를 아는 거 50호 아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최소한 1, 2, 3은 알죠. 예. 머리가 안 좋아도 1은 알지. 1. 근데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호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송영길 후보한테 알아요 하면서 그런 해프닝을 한 게 당원들이 그냥 웃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 혀를 끌끌끌 찰 거예요. 아, 근데 특히 이- 호남 민심은 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근데 1호는 네. 그 내란 청산 그거는 조국당의 국정과제 1호라면서요? 네. DNA가 흐르잖아요. 오, 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예. 아마 그 몸은 지금 민주당에 있고 마음은 조국당에 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야, 그런가 싶더라고. 오늘도- 이번에 하여튼 많은 거 알게 됐어. 그 정청래 후보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 본인 주도권 토론일 때 입장이 어떤지 막 묻는 그런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토론회가 이제 오늘 4번째 하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원래 이제 토론이나 이런 이렇게 잘한다라는 정평이 나 있었지만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 득표율에 비해서 굉장히 끝까지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우리 재평가. 박지용 앵커께서 네. 그게 이제 사실 잘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세 사람 중에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원래. 네. 아. 연설도 뭐 이제 물론 김민석 후보도 있지만 예. 송영길 후보가 연설에도 일가견이 있고. 아, 그랬군요. 왜냐면 일단은 암기력이 좋아요. 아. 그래서 머리도 그러네. 본인이 크다 하시고 든 게 많아서 막 나오는 웃으면 안 것들이 되는데. 많아서 예. 토론을 하면 본인이 축적해 놓으면 암기해 놓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막 얘기하면 예. 한 뭐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는 아, 그런 그래요? 정도의 암기력? 어떤 지식의 양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예.
국회 부반장들이나 이런 좀 뭐 잡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부반장들이 잡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층. 그래서 중간에 중진이랑 일진 말진 중간에 있는 중진이라고 중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을 오래 출입했던 예. 그런 출입 기자들이 하는 예. 말이 예. 사실 세 후보 중에 예.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를 봐서는 송영길 후보가 1등이다. 아. 왜냐면은 주목도도 높고 메시지도 명확하고 사실상 역량이 당대표를 할 만하다. 예. 뭐 하긴 했으니까 이미 그런 했잖아요. 평가예요. 예.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예. 이미 이제 친명계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쉽게 깨지를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들을 토로했다. 예. 득표력과 득표율은 낮아질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의 네, 시간이 갈수록.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되고 야 그냥 오, 흥행은 됐다. 예, 다른 면을 봤네.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은 갔는데 예. 그것이 이제 당 대표로 이제 밀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예. 잘한다라고 예. 하는 기저에는 예. 야 정청래 대표를 저렇게 잘 패네.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토론할 때 전혀 당황 안 하시는 분인데 정청래 후보 얼굴이 그 당황한 표정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토론회 같은 진행될수록 보면. 그거에 대한 좀 예. 희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예. 재밌게도 하시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자 송영길 후보를 찍으면은 김민석 후보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야, 1순위에서 그냥 끝내버리자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야 정청래 후보나 팀 정청래 지지자들이 뭐라고 안 할 거다 시비 안 걸 거다 그러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김정혁 최고는 또 우리 송영길 후보와 대학 시절부터 또 잘 아시던 분이기 때문에 파묘하면 안 됩니까? 아니 파묘? 그러니까 그냥 아니, 과거를 나는 뭐 이렇게 친한 그냥 거. 사적으로 얘기하면 네. 야 연기를 보고 재밌다 그러는 사람도 있구나. 아 그래요? 원래 대학 때부터 이런 타입이었으니까 그래요? 아주 똑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이 친구라면 안 되죠. 우리 송 후보님이 예. 그 재주가 많아요. 영어도 매우 잘해요. 그래요? 네,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미국에 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영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 상당히 그래서 뭐 외통위가 뭐 외교부 장관 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예, 맞아요. 뭐 예. 그래서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 안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특수관계라 아무래도 친구 관계니까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 할 때도 굿모닝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어떻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 원래 영어는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매력적으로 해. 아니 송영길의 재발견이라고 전세가 아, 탑니다. 네. 네, 원래 이제 되게 뭐 하나 주제를 던지면 막 되게 길게 만연체 막 이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예. 근데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상대를 당황시키고 예. 그래서 3위가 될지언정 저는 예. 당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됐고 예. 이번 전대회로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럼요. 재발견, CS틸러 역할 톡톡히 했고 미래가 아주 이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두 당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시기가 두 분 대표였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제가 돌이켜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여야 간의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풀린다 이런 지론이라서 저는 집권 여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동희 대표랑 마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마지노선 이준석 대표일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실선 저는 송영길 후보의 이 재발견에 있어서 국정과제 1호 물어본 거는 제가 역대 이런 토론. 각종 네. 전당대회나 뭐 토론회에서 봤던 장면 중엔 압도적이었다. 그냥 바로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옆에 있는 보좌진이 대본을 써준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했대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게 어때요 했더니 아니 송 후보 입장에 그 당연히 아는 거 물어봤다고 괜히 이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물어봐야 얘기가 되는데 또 스토리 쓰려고 그런다. 그 국장과제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예요. 믿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라니까.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거 네.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훅 찔렀는데 그게 성공한 거지. 소리 만들지 맙시다. 아니, 이게 진짜라니까. 송영길의 재발견이 아니라 송영길 라인의 재발견인 것 같아. 내 완전 지금 송영길 성라인. 개파인 것 같아. 아니 내가 머리 큰 거 빼고는 뭘 라인이야. 머리 큰 거 똑같은 거 빼고는. 약간 학원이 비슷하시네. 아, 그런가요? 자, 근데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또 이제 토론회 중에 이제 전남 광주 북구의 전진숙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대화관이 있었었는데 이제 전진숙 의원을 고발하는 일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본인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또 김민석 후보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측이 이제 또 반명인 분이 이것을 문제 제기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공방에 오갔던 장면이 있었고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지숙 의원이 네. 이거 철저하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의혹을 철저하게 좀 밝혀달라라면서 이제 당에 요구를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네. 청년 당원이 자원봉사자가 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라고 전화한 게 네. 무슨 불법 전화방이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네. 했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 측의 과거에 네. 전략 부실장이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 그 이낙연계라고 불렸던 네. 인물이 네. 전화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계속 뭔가 유도 질문을 하고 취조하듯이 삼정 취조하듯이 취조 유도 신문을 했다라는 전진숙 의원 입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맞아요. 당사자이기도 예. 하고 이 사람이 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도 받았고 당원권 1년 정지 먹었던 그런 사연도 있고 과거에 그래서 문제적 인물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꾸 취조하듯이 물어가지고 당황해서 예, 뭐,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불법 전화방이며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전화를 쭉 늘어놓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해달라. 정청래 후보 측에서 지금 인물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분기탱천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전화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TM방. 예? TM방이라고 예?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텔레마케팅. 네, 텔레마케팅 같은 건데 예. 이거는 전화방이라고 선거 입장에서는 쓰긴 쓰는데 그냥 TM방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되면 뭐 장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선거 기간이 되면 예. 이렇게 그 전화 요원들을 두고 예. 그걸 관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지호소를 주변에 하는? 지지호소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청래 후보 측이 많이 초조하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뭐 고소고발하면 호남의 표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예. 이거는 상대 후보를 날릴 수 있는 고소고발은 아니에요. 전진숙 의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예. 아니면은 그 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려는 고소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당정협의의 책임마저 남에게 뒤집어 씌우며 헛소리를 늘어놓는 정청래 후보의 미천이 드디어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은폐하려 김민석 후보에게 총질을 해대는 기망행위를 언제까지 좌시해야 합니까? 숭고한 민주당의 역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함량 미달의 정치를 단호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당원들의 염원을 짓밟은 기회주의 세력에게 매서운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